자, 희대의 나우 구독자 여러분, 또 성독의 자리로 제가 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현 크리에이터님의 스튜디오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예, 뒤에 얘기는 계속 할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앞에 보시고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며 저의 생각을 전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현입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딱 맞는 말. 지금 동탄에서 네, 맞아요. 개인전 열고 계시잖아요. 전 처음에는 이게 3회째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3년 만인 거죠. 3년 만에. 아, 3회째이기도 하고요. 근데 두 번째를 난 못 찾겠던데? 첫 번째는 계속 찾았고. 제가 첫 번째는 윤서울과 한 콜라보 전시가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그 그거를 다음이 처음으로 쳐서 그랬구나. 예, 아웃실루엣이 있고. 개인전으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 완전 딱 그림만 한 걸로는 두 번째라고 네, 했었어요. 그러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니까 저희 칼럼이 이렇게 취재하고 나서 좀 뒤에 나가잖아요. 예. 섭외도 미리 했지만. 그랬는데 다행히 저희 칼럼 나가고 나서 그 주말까지 쭉 아직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전시 기간이 좀 넉넉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시켜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그냥 유튜브에 이미 그림이 많이 있는데 전시를 별도로 해야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시기도 했고 또 이런 드로잉을 전시하는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블루소울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준비를 했는데 저의 연필 원화 그림을 직접 보실 수도 있고 또 저의 그림을 조금 크게 프린팅된 그런 것들도 롯데백화점 동탄 곳곳에 제 그림이 정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쾌적한 동탄의 인프라와 함께 저의 그림을 즐겨주시면 아주 문화적인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며 추천을 드립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그림의 수가 일단 압도되던데? 아, 많은 그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개인전인데? 아, 근데 사실은 제가 드로잉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하기 때문에 그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재밌겠네. 네, 맞아요. 이번 전시의 블루 소울, 푸른 영혼. 요거는 이연수 티스트 작가로서의 어떤 활동이다 이거죠. 그런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지수로 따지자면 지금 이 스튜디오도 어쨌든 대표를 하고 계신 거고 뭐 유튜버인 건 원래 유명하고 사전에 디자이너였다고 했지만 개인전 같은 걸 하면서 아티스트의 또 그것도 하고 있고 책이 3권, 강연, 클래스 101에서는 교육자 그리고 제가 뭐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네. 여행 크리에이터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요즘엔 글이 조금 안 올라오던데 네. 물론 이 중에 무엇이 나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이 중에 어느 게 역시 뭐 개인전 하고 있으니까 아티스트로서가 가장 무게가 있는 건가요? 사실 저는 생활예술인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맞아, 많이 그 얘기 들었어. 사용을 하는데 요즘은 그 생활이라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으로서의 저보다도 그냥 삶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흥미로운지 요즘 좀 그냥 삶을 재밌게 살고 작업은 쉬엄쉬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생활예술인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그래도 제가 생활체육인이라는 단어를 는 많이 듣고 쓰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꼭 국가대표가 되지 않아도 체육인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생활 속에서 그것을 자주 반복하고 아낀다면. 그래서 예술 또한 반드시 작가나 예술가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일을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전문적인 형태처럼 보이는 무언가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언제나 저는 그림을 낙서처럼 재밌게 그리려고 그 감각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가보다는 그래도 생활예술인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작가라고 불리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일은 또 쉬엄쉬엄 하면서 생활을 잘 사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인은 쉽게 말하면 그걸로 생계를 꾸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표현해야지? 지금은 근데 생활예술인 이연은 사실은 네. 그냥 취미로만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는 제가 그 수익 활동을 하는 게 예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제게 가장 큰 수입원이 되는 거 일단은 조회수 수익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광고 수입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예술이라기보단 굉장히 좀 상업적이고 커머셜하고 물론 그렇죠. 모든 예술이 그런 거죠. 영역이 있지만 훨씬 사업적인 것이어서 저는 예술보다는 어떤 한 개인 사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작업했던 환경이나 네. 뭐 여러 가지들 얘기하면 이른바 혼업, 혼삼 뭐 네. 이런 게 이제 강조가 됐었는데 이 얼마 전에 나름 이제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느낄 때는 이제 혼업은 뭐 일이야 혼자 할 수 있겠지만 혼삶은 아닌 것 같다. 두 삶이라든지 혹은 세 삶. 네. 근데 아무튼 미리 좀 축하드리고 전 아유. 진짜 청첩장 주세요. 아 진짜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네. 이른바 MG, M 뭐 요 나이대에서 G에서 뭐 그거라 네. 학교에서도 제가 물어보면 결혼은 아예 요즘엔 후보군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솔직히 많거든요. 아 그럼요. 저도 그랬으니까 공감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 전에 컨텐츠가 네. 도저히 결혼할 것 같지 않은 예, 확고해 얘기만 보였죠. 계속 나왔었거든. 그쵸.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뵀지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싶은데 결혼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아, 결혼 준비가 솔직히 좀 힘들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뭐 나이가 차서 그런지 부모님도 양가에서 너무나 이렇게 허락하시는 분위기셔서 수월했고요. 그리고 또 금전도 예전보다 모여 있었고, 그리고 나이도 모여 있었고, 그리고 선택을 잘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선택을 빨리 하고 좀 불필요한 것 같은 건 빼자 하니까 준비가 저는 재밌고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무튼 그 영상을 보니까 네. 지금 많이 즐기십시오.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깨가 쏟아지던데. 네. 어쨌든 그림 그리는 그리고 이야기를 전하는 크리에이터 이현이라는 걸로 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널을 처음 접했던 거는 네. 제 개인적인 어떤 기업과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뭐 이제 제가 칼럼의 서두에 좀 적긴 하겠습니다만 미디어 관련된 학과인데 요새 이제 뭐 미술 관련된 과에서도 결과물이나 작품 같은 거를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걸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교수님들이 뭐 OTT 뭐 뉴미디어 이쪽 관련해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다가 뭐 이래저래 한 4, 5년을 뭐 한강씩만 했지만 봤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놀랐냐면 미대 나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벌써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쵸. 있어 보이기도 하고 막. 근데 되게 의외로 졸업하고 취업하는 거가 되게 막막한 그런 걸 느끼는 걸 되게 많이 봤고 아니 뭐 어딘가 비슷하죠. 뭐 경력직 다 원하는 거고.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제 나름의 충격은 뭐였냐면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입시 미술학원에 다시 강사로 알바 가는 게 제일 알바가 많다고 하더라고. 아,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본 건지,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뭐 완전하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너무 의외여가지고 충격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네. 제가 그냥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이런 거 아닌가라고 했던 그 시각이 어느 정도는 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한가요? 뭐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졸업하고 미술학원에 가는 친구들을 저의 경우에는 저는 잘 못 봤고 사실 입학할 때 미술학원 보조 강사로 많이 가는데 그게 저희에게는 나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긴 해요. 오히려? 오히려 학원에서 강사로 부를 정도면 그 반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근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있잖아요. 신입생들 때 할 수 있는. 그래서 용돈을 받아서 딱히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부유하진 않아요. 제가 그 경우였는데. 근데 학원에서 너 보조 강사 할래 했을 때 그건 진짜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1년을 했죠. 왜냐하면 보통의 시급보다 항상 높아왔어요. 그거는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선생님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 막 시급이 5,000원, 4,000원 이럴 때도 10,000원씩 했던 것이라 그거를 하면은 나름 학교 다닐 때도 쟤 지금 어디 강사인데 쟤 그림 잘 그리나 보다. 약간 그런 게 오히려? 저희는 있었어요. 요즘에도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게 물론 어느 직군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있는데 특히나 아무튼 제가 보면 그 친구들은
예술 미술 쪽이 두 가지가 한쪽은 어떻게 보면 작가 영역이기도 하면서 한쪽은 또 취업도 해 네. 뭐 그러니까 디자인 뭐 이런 걸 했겠지만 혼선이 막 있어 보이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쵸. 근데 그것도 되게 대학교 가면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영역도 비슷할 것 같은데 대학원을 갈까 말까와도 비슷한데 그러네. 내가 이거를 정말 학문으로서 잘 하고 싶은가? 그게 이제 그림에도 그럴 수 있고요. 아, 나는 이거를 업으로 삼고 싶진 않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거나 이러긴 내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 등 다양한 걸 사실 학부 때 충분히 깨달을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취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대학원으로 갈 거냐. 작가 준비한 친구들은 대학원에 많이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하셨죠. 예. 그것도 기업 자체는 레로라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코리아. 그쵸. 거기서 디자이너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가 아까 그 미래 불안 이런 거가 다 해결되는 베스트 케이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그 관뒀잖아요. 예. 근데 전 두 가지가 궁금해. 하나는 유튜브가 잘 돼서 관뒀냐. 아, 뭐 솔직한 말로. 그리고 네. 또 회사가 왜 무슨 뭐 우리 가끔 유튜버 분들 보면 회사랑 약간의 뭐가 있는 경우들도 그런 유명해지면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물론 누구나 다 속으로는 관두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많이 뭐 힘들어서 그랬냐. 뭐 아무튼 그냥 뭐 누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그때 당시도 궁금해요. 사실 그때의 고민은 안 힘들어서 좀 고민이었어요. 이게 다닐만 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스타벅스 다니기 전에 다녔던 회사가 또 있는데 그 회사는 힘들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 들어갈 때는 정말 발칙하게 무슨 산업 스파이 마냥 난 여기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나와도 상관없어. 나는 최종 타이틀 그냥 스타벅스 만들고 나올 거야. 진짜 현실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튜브가 이미 잘 될 조짐이 있었음에도 취업을 한 거였거든요. 유튜브에 집중만 해도 되지만. 그렇기도 했고 유튜브가 초반에 잘 된다고 수익이 바로 들어오는 그런 수익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나와야지 했는데 채널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안정성도 됐는데 회사에서 사귄 친구들도 많고 첫 회사에서 있었던 트라우마에서 저는 제가 디자인을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 회사에서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된 좀 인정을 받기도 하고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면서 배울 점도 많고 훨씬 일단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뭔가 정말로 배울 게 많은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나서 이거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다니는 건 제가 참으면 그냥 제가 견디면 될 문제니까 누구는 다 참으면서 다니려고 하는데 지금 다니고 싶지만 고민은 계속 다니다가 못 관둘 것 같아서였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끝내야 하는 거라면 정이 더 들거나 내가 여기 익숙해지거나 내가 이 타이틀에 너무 심취하기 전에 나오자.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계속 외부인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스타벅스에 다닐 때에도 그곳의 일원이지만 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그 회사가 조금 특이했던 게 경력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입이 없다 보니까 약간 캐나다처럼 모두가 이제 이민자처럼 각자의 회사가 원래 다녔던 원 회사가 있는데 신기하게 만날 때마다 그 원래 회사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 다님에도.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속해도 제가 속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캐나다에 살아도 제가 계속 한국인인 것 같은 느낌처럼.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을 갖고 있을 때 나오면 좋겠다. 30이 되면 더 무서워진다 해서 29에 나왔어요. 말은 아주 담담하게 하시지만 웬만한 사람은 그런 결정 잘 안 합니다. 뭐 더 오래 다닐까 봐 정들을까 봐 관둔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들어오기도 힘들어서 여하간에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한쪽으로 좀 해서 인생 얘기를 너무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는 있는데 우리 이현 채널 포맷, 컨셉 요거를 제가 왜 아까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2019년도에 봤다 그랬잖아요. 예. 강렬하게 기억이 났어요. 그때 유사한 거는 모르겠어. 굳이 해외 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 얼굴 안 나오고 크로키나 뭐 이렇게 색깔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이 톤의 목소리로 조용하게 뭐 수필처럼 뭘 봤을까? 혹은 정말 이걸 완전히 다 이걸 기획한 걸까? 아니면 기획한다고 해도 그런 얘기 같은 거는. 네. 그러니까 난 아무튼 그 처음에 너무 그 동기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포맷도 저는 이런 신박한 포맷을 만들어야겠다가 목표가 아니었고,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가 목표였는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비디오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넣은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거였어요. 예전에는 비디오에 자막으로 이 이야기를 채웠었어요. 근데 뭔가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읽는 것보다 목소리가 훨씬 생생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목소리를 녹음하는 게 당시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일단은 자기 목소리 들으면 누구나 거부감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이 있지만 이거를 오디오로 전달해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톤으로 더 잘 전달이 되겠다 해서 오디오였고 그 비디오를 채우려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줄 아니까 이걸 채워야겠다 였지 이게 막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는 전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죠. 참 희한합니다. 아니, 이런 케이스들을 제가 보면 볼수록 많이 놀라거든요. 그 채널 런칭한 뒤에 몇 개월 후였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목소리랑 그걸 듣다가 얼굴을 공개를 했어. 네. 아니, 지금이야 계속 보니까 당연한 듯한데 저는 그때가 Q&A 하느라고 접니다. 뭐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합니다. 네. 그런 거잖아. 일단은 1번은 너무 애기애기해서 놀랐고 솔직히. 그때 애기였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 진짜 애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타이밍상에 그때가 한 뭐 9개월이라고 그랬나?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몇 개월 안 됐을 때 채널이 잘 돼서. Q&A 영상을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얼굴 안 보이고 목소리 나오고 이런 분들은 되게 오래 있다가 공개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치오 쪽 공부하는 사람 쪽 입장에서 보면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물론 그런 거 맞아요. 당연히 의도한 거 맞아요. 아닌 건 맞는데 이거는 채널 성장 곡선에서 딱 그때 또 한번 이렇게 친해지면 더 좋아지는 그런 거를 우리 좀 아는 사람들은 또 저 약간 뭐지? 의도했었는데. 아, 그래요? 지금이다 했어요. 유튜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물론 그 전에 많이 느낌을 그쵸, 가졌겠지만 타이밍이 뒤에서 누가 그 해주시는 분 있는 줄 알았어. 전략적인 줄 알았어. 와. 근데 딱 맞아 떨어지면서 채널에 대한 그 호감, 신뢰도 들어오고 편안하고 막 이게 만약에 좀 더 늦었거나 빨랐거나 그러면 그게 좀 이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들어요. 너무 빨라도 사실은 신비주의가 깨지고 맞아. 너무 늦어도 안 궁금할 때 알려주니까 재미가 없죠. 맞아요. 아무튼 기획한 거였다. 기획한 거였고 저는 유튜버들이 모두가 어느 정도 그런 알고리즘의 그런 전환기를 맞지 하잖아요. 좀 약간 일종의 어떤 데뷔라든가 그런 등단 같은 느낌으로 그런 시절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딱 그때 인터뷰를 하면 7만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쯤에 Q&A를 하면 또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채널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그런 유튜버들은 다 Q&A 영상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처음 방문했을 때 문의를 드리긴 했는데 이현 채널만의 그 독특한 앵글, 네. 그 장비 지금 뭐 와서 보니까 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조명, 카메라, 그다음에 뭐 목소리는 뭘로 녹음하는지 뭐 이런 거가 좀 전 궁금해서 일단 구두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단 저는 제 그런 포맷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그 수직 수평이 잘 맞는가랑 책상이 무슨 색인가랑 조명이 충분한가랑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제약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거 하나하나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나무 책상을 쓰다가 하얗게 깔끔하게 가고 나무 보드를 대자 해서 그냥 그런 클립보드라고 하죠. 클립보드 위에다가 A4 용지를 써서 이렇게 끼워놓고 그리는 형식이 됐고 일단은 그 책상인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카메라를 어떻게 하는가인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는 수직 촬영 거치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곳에서 10,000원, 20,000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인터뷰를 하시러 온 분들이 우리 장비, 우리 이런 삼각대만 몇백씩 하는데 대단하다 하실 때가 많은데 어쨌거나 그게 좋았어요. 그거는 저는 카메라를 무거운 걸 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아이폰을 사용을 하거든요. 다만 저도 나름의 그런 뭐 다시다 같은 요소가 있다면 아이폰은 항상 최신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만 포맷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네. 꼭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심지어 나중에 요 채널의 컨셉을 따라 해서 한 10만, 20만 되시는 분들도 좀 꽤 봤어요.
맞아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는 이렇게 있었던 형식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모든 촬영은 그냥 카메라가 있는 한 누구가 누구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는 뭐 원래 이연 구도라는 건 없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거기 들어가는 크로키 대상에 해당되는 거는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지. 이번에 얘기할 것 같은 주제랑 매칭을 우리가 볼 땐 매칭이 되거든요, 많이. 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진 또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고 사진 보고 하신다 그랬던 예, 거죠. 맞아요. 사진을 보고 그리긴 하는데 저는 정말로 작업을 약간 효율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녹음을 그러니까 영상 길이를 상상하면 한 15분짜리 영상을 만들고 그치. 싶다 하면 20분을 녹음을 하고 그래서 한 5분 정도 덜어내면 깔끔한 15분짜리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런 영상을 2-3개 녹음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녹음된 음량 파일 길이만큼의 그림을 그려요. 후 그림. 예, 원래는 두 개를 같이 붙여서 했고 초반 유튜브 보면 그게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할 때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게 그 흐름에 너무 그러니까 그림을 보던 사람에겐 흐름이 깨질 수 있는 구조여서 그거를 이제 분리를 했죠. 그래서 양쪽을 각자 더 잘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하는 형식인데 그렇게 무작위로 그림을 그릴 때의 기준은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인물 그다음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울릴 것 같은 주제로 그 인물들을 그냥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형 포맷 맞네. 그죠.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그림을 저처럼 못 그린다는 점에서 제 포맷이 됩니다. 지금 그림 얘기를 했지만 아까 제가 브런치 얘기했잖아요. 요새는 좀 글이 뜸하긴 한데 네. 아예 거기 딱 하니 브런치 운영하시는 걸 보면 여행 분야 크리에이터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 드는 거지. 저만 해도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네 막 이런 맞아요. 약간 부럽고 솔직히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퇴사한 다음에 이제 조금 많이 했고 저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재밌는 건 여행을 해도 네. 그걸 굳이 또 글로 남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힘든 사람은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글 쓰는 거가 좋은 건가요? 저 여행 얘기도 묻고 싶고 글 쓰는 것도 궁금하고.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쭉 남기는 거는 한번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려고나 하나? 사실 귀찮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라서 잘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비디오로 남기려는 시도를 조금 더 하고 있고 글쓰기는 제가 언제나 하고 싶을 때 한다는 점이 그림이랑 비슷한데 하고 싶을 때만 해서 아직은 여전히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생대에서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은 보통 그림을 잘 그리고 네. 글짓기 대회 하면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있고 뭘 하면 뭘 하는 친구들이 보통 있는데 네. 글 쓰는 것도 원래 좋아했었어요? 근데 글 쓰는 거를 저는 20대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10대 때 그냥 반에서 제 글 잘 쓰는 애야. 그래, 제 그런 건 백일장 있지. 상 받는 애야가 약간 달리기 잘하는 애처럼 낙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애 포지션을 맡았고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그냥 일기를 쓰다가 그게 글쓰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글인 줄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일기가 진짜 예, 힘이 세지. 그냥 기록이다. 이거 사진이다. 그러니까 사진 작가들도 처음에는 가볍게 셔터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작품이 될 수도 있구나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실용적인 기록으로서의 글쓰기를 시작했어서 예, 그게 나중에 글쓰기라는 어떤 타이틀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긴 그 회사의 그 직원들 중에 보면 하도 글을 안 써온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있죠. 일일 업무 일지를 쓰다 글이 늘었대. 그쵸. 그런 어쨌든 것 써야 또한 되니까. 글쓰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써버릇하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일기에서 다시 그걸 하셨구나. 네. 그러면 아까 이제 그림 먼저 그리냐 글 먼저 쓰냐 이거는 아까 얘기를 주셨으니까 알겠고 저는 하나 궁금한 거는 진짜 크루 없이 지금까지는 뭐 이제 뭐 아까 우리 예비남 편은 있다고 했지만 기획하고 그리고 글 쓰고 하는 거는 그냥 어쨌든 다 온전히 혼자의 작업이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완전히 혼자서 다 할 때만 제가 원하는 무언가가 나온다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드로우 앤드류라는 크리에이터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유명하잖아요. 예, 이거를 같이 나눠서 해야 창작 쪽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편집자님이 이제 총 2분이 계시고 비즈니스 담당자님이 계셔서 사실은
혼자이기는 해요. 개인 사업자니까. 하지만 이제 직원 한 분과 프리랜서 두 분. 그래서 나름 팀워크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주제 기획이 궁금해요. 주제 주제는 기획은 그럼 뭐 주제 대표님이 하십니다. 네? 저요. 그러니까 네, 주제는 그러니까 대표가 해야 하는 일은 대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표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팀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제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기획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주제는 정해서 공유를 하는 쪽에 가깝다. 저는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공유도 안 하고 저는 그러니까 외주 같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그래서 그냥 제가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가능하신 형태로 가공해 주세요. 이렇게만 요청을 드리는 거지. 뭐 여기 이거를 같이 협업해요가 아니라 그쪽은 이제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옷집에서도 단추만 하는 집이 있고 지퍼만 다는 집이 있는데 저는 이제 원단이랑 패턴 만들어서 뭐 단추랑 이거 마감만 해주세요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주마다 뭐 예를 들면 어쨌든 정기적으로 컨텐츠를 어쨌든 업로드를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그 창작해내는 무슨 독특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때 그 개그 채널 그분들은 나올 때까지 밤새서 회의한다 그러고 네, 또 아까 그런 영화 채널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얘기가 그 썸네일 기획을 먼저 한대요. 썸네일 기획하는데 후보군 5개 나올 때까지 그걸로만 1박 2일을 한다고 하고 그거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나오면 또 계속 한다고 하고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이연 채널을 대표가 혼자 한다 해요. 그럼 어떤 뭐 일종의 루틴 아니면 뭐 스타일 뭐 방법 뭐 나는 산책을 한다 뭐 궁금해서 일단 사람마다 가장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는 누군가가 뭐라고 하거나 뭔가 일이 많거나 부담이 많으면 저는 뭐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를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 무언가가 많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잠을 많이 자고 놀고 아까도 뭐 하다가 놀다가 일하다가 왔어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틈틈이 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좋은 주제가 떠올라서 저는 사실 삶을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주제가 떠오르고 그걸 그냥 제 메모에 기록해 두고 녹음해야 되는 날 앉아서 그런 기록한 주제가 한 4-5개 되는데 거기서 저는 오히려 고르는 편이라 뭔가를 그렇게 짜내려고 고생한 적은 잘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하시니 할 말은 없네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들은 자기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또 물론 뭐 자기 얘기가 남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랑 예를 들면 영화에서 끄집어내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속에서 끄집어내려면 사실 제 이야기만으로는 너무 갇힌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해요.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콘텐츠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질문 안 했던 건데 그럼 사람을 만난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같은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쪽 업계 종사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외에 다른 분들을 따로 일부러 만나려고 한다? 저는 되게 나름 외향적이고 친화적이라서 그냥 제가 전시를 하러 갔을 때 갤러리에 촬영 와주신 작가님이 계시더라고요. 작가님 이제 명함 주고받는데 나중에 놀러 오세요 하는데 진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뵙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열어놓는구나. 네, 뭐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연락을 했을 때 그 브랜드 대표님이 뵙자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뵙고 친구가 보자 하면 뵙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냥 제 사적인 친구부터 그냥 비즈니스 사람까지 다 친구가 되는 자리로 많이 만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외향에서 느껴지는 거 진짜 선입견인가 보다. 솔직히 약간 보면 조용차분하면서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평소에 톤이 있으니까 기가 잘 빨리긴 해요. 그렇군요. 네, 기가 세진 않다. 근데 어쨌든 열어놓고 많이 만난다. 왠지 뭐 내성적으로 사람을 가리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린다는 느낌이 뭔지 최근까지도 계속 몰랐거든요. 사람을 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낯설진 않은데 피곤할 뿐이죠. 그건 다른 감정이더라고요. 피곤하면 나중에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피로함을 느끼는 거랑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여기 우리 그 구독자들한테 귀현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귀현둥이. 가끔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GV를 하거나 뭐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뵙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저도 구독자니까 연령대가 딱 일부만 딱
돼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넓은 편이지 않아요? 근데 행사는 어때요? 행사 같은데 오는 분들은 모녀 귀염둥이도 계시고요. 부모님이랑 딸이 같이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년층 분들도 꽤 계시고, 예,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세요. 할아버지는 아니고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초등학생 친구도 있고, 당연히 이제 제 또래? 뭐 한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가 제일 많고요. 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서 좀 독특했던 기억이 있는지 뭐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 초등학생 구독자가 계셨는데요. 그때 한 5, 6학년으로 들었는데 저의 그림을 보고 항상 저처럼 그리는 걸 연습해서 저처럼 훈련한 그 방식으로 저를 그려서 줬던 거예요. 근데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스윗한 거예요. 뭔가 그 어떤 미대 남친 느낌의 내가 너를 참 좋아해서 내가 널 그려서 줬어 하는 그런 그림 선물인데 그림을 잘 그리는 구독자님들은 워낙 또 많이 계셔서 그런 걸 또 감사하게도 많이 받았지만 그 초등학생 분이 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렇겠다. 네. 그럼 진짜 제 스타일로 그려서 주셨더라고요. 마치 그 노래 가지고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성악 그걸 했는데 그거 배운 사람이 스승의 은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